첫 번째 가보죠. 공포의 쇠구슬 테러입니다. 자, 한밤중 갑자기 깨진 유리창의 비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자정 무렵 차량에서 저렇게 차량 지금 들어왔어요.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는 택배기사. 아하, 자, 배송을 마쳤으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파트 화단에서 자세 낮추더니 새총 발사! 예, 발사! 지금 화를 당겨 자 하고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과 CCTV 확인 뒤에 일대를 수색하고 있죠. 자, 마침 만났습니다. 자, 다른 장소에서 배송 준비를 중이던 택배 기사를 발견하고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자, 지난번 인천 송도 그 고층 아파트에서도 맞은편 아파트를 향해서 저 새총 쏘고 했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글쎄 왜 그러는지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지난 2일 날 서울 노원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분이 택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그 가는 게 아니라 근처 화단에서 갑자기 유리창을 향해서 이 새총을 쏜 겁니다. 저게 어렸을 때 우리 뭐 가지고 놀던 새총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 하여튼 새총을 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출동해서 근처에서 또 다른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가 저 CCTV 영상 보여주니까 바로 자백을 했고 특수 재물 손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무슨 앙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상관없이 그냥 쐈어요. 저 무슨 심리입니까 저게 도대체?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그 고양이가 방해돼서 고양이를 쫓으려고 자기는 새총을 쐈다. 그래서 사실 창문을 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CCTV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택배 기사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오래 있었고 또 이제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경찰이 물어봤을 때 아예 자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CCTV를 들이미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쏜 것은 뭔가 확실하니까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쐈다라기보다는 동물에 대해서 자기는 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자기 죄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택배 일을 하면서 이 많은 주민들하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 새총을 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딱 걸린 겁니다. 자, 뭐 그럼 고양이를 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죠. 자,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옷 사는데 갑자기 퍽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자, 샵에서 옷 구경 중인 저 외국인 여성,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런데 한 여성이 옆에서 그 여성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발로 퍽 하고 눕니다. 뭐야 이거? 그러고는 36개 주랭랑. 어머머 뭐야 저 사람 하면서 이제 사장님이 지금 나오세요. 뭐야 저 사람 하고 뒤따라 딱 봤는데 이미 저 멀리 갔어 벌써. 예, 갔어요. 자, 그러더니 저 외국인 여성 지금 막 눈물 펑펑 흘립니다. 사장님 오시더니 저렇게 토닥토닥 해주는데 이게 말이죠, 백 변호사님. 네. 외국에서 저 영상이 먼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게 부산의 한 옷가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 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 영상이 나오면서 정말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여성이 도대체 왜 외국인 여성이 갑자기 발길질을 했을까? 모릅니다. 저 여성 몰라요. 빨리 잡아서 자초정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여성, 외국인 여성 그냥 옷을 보고 있었어요. 뭐 별다른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 앞에 서 있다 갑자기 발길질을 한 거잖아요. 이 피해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의 한 기차역에 있는 가게에서 옷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한국 여성에게 발길로 차였다. 분명히 나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로 발로 찬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왜 폭행당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나라망신입니다. 저 여성 빨리 잡아서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묵 한 그릇 10,000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일본인 유튜버, 지금 보시는 저분, 전남 한평군 나비축제 현장으로 갑니다. 자, 보드게임판에 주사위 던지면 거기서 딱 정한 액수만큼만 여행하는 컨셉트인데요. 자, 이날 정해진 예산 딱 보이시죠? 한평군 8,000원. 자, 8,000원으로 과연 뭘 먹었을까요? 보시죠. 와 맛있겠다. 소라 얼마
얼마예요? 5,000원. 얼마예요? 4만 원?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그러게 10,000원. 5,000원어치는 5,000원치는 안 팔아요. 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없는데? 사장님 이거 번데기 얼마예요? 4,000원? 4,000원 나왔다. 이거 번데기 주세요. 번데기 축제는 나비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4,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소세지는 4,000원. 와 감사합니다. 왜요 사장님? 이뻐서. 근데 나는 나비 못 먹는 거야. 번데기로 끝났어? 너무 슬프다. 아, 이럴 수가. 한평 나비 축제 와가지고 번데기만 먹고 갔어요. 네, 이게 최근 일본인 유튜버가 정해진 예산 8,000원으로 여행하는 콘셉트로 전남 한평군의 나비대 축제를 찾았는데요. 이 축제의 먹거리 부스 음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논란이 됐습니다. 삶은 개꼬등 한 컵이 5,000원, 통돼지 바비큐 한 접시가 4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비싼 가격에 놀라서요. 이 유튜버가 이번엔 어묵꼬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그릇에 10,000원이라고 해서 유튜버가 5,000원어치는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안 판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유튜버는 4,000원짜리 번데기 한 컵, 그리고 소시지 한 개를 산 뒤에 여행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니까요. 네티즌들은 지역 축제 바가지 상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하던 거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몇 년 만에 이렇게 딱 하니까 뭐 그 심정은 알겠지만 참 이게 안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특정 뭐 축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때 이제 한몫을 잡을 기회라고 많이들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저도 아까 뭐 어묵 한 그릇에 10,000원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주변에서 다 담합을 해서 과도하게 높여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조정 기능을 없게 만들면 그건 그냥 원래는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오. 담합행위죠. 근데 굉장히 담합하면 무섭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치킨 값을 몇만 원 뭐 이렇게 다 뭐 이게 대기업끼리 담합하거나 이런 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처벌 대상인 거지. 지역 소상공인들이 저 소세지하고 어묵하고 뭐 번데기 파는 걸 담합했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입증도 어려울 뿐더러 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걔도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것이야말로 좀 내부적으로 자정 기능을 거쳐서 정상적인 가격, 그냥 축제에 와서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고 또 해외 관광에 가서 쉽게 편안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보니까 팔짱을 이렇게 깎이고 에이 이러고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축제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다시 한번 와야 매해 찾아와야 그 지방이 더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저렇게 한번 왔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안 오시면 그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아닐까 싶어요. 지역 주민분들께서 요즘 물가가 오른 건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어린이날 기념 떡튀. 자, 우리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먹튀 사건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린이날 기념 딸아이 친구들에게 떡을 돌리겠다면서 저걸 주문한 고객. 출발 전 사장이 입금 부탁 문자를 보내고 이후 고객이 전화로 돈 넣을게요 약속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함흥차사야. 어머, 집에 행사가 있었어요. 어머, 깜빡했어. 어머머머, 폰뱅킹이 안 되네 등등 이런저런 사정만 주야장천 참다 못한 이 떡집 사장님, 경찰 신고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딱 하자. 이게 입금할게요 해놓고 근 한 달째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 이거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러게요. 지금 아니 이게 어린이날에 지난 있었던 지가 일이 지금 언젠데? 예, 어린이날이면 지금 25일째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 떡을 이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도 있고 아이 친구들도 있는 곳에 어린이날 기념으로 20세트를 보냈다라는 건데 주문이 이게 일산인데 서대문구 쪽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서대문까지 보내려면 그 배달비도 많이 나온다. 조금 거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거기서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책임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물론 아직 이제 가게 사장님 주장입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사하시는데 믿고 보내기 어려우시니까 돈 입금된 거 먼저 확인하시고 떡을 보내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장님은 떡 20세트를 준비를 해놨죠. 양식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준비를 딱 해놓고 나니까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오후에 보내겠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떡도 다 마련해놨고 저기 어린이날 친구야 잘 지내지 축하해 문구까지 만들어놨으니까 보낸 겁니다.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0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심지어 저 주문한 분이 떡값 못 주면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그거 넘기겠다. 노래방 계약서를 예? 보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네요. 빨리 입금하세요. 자, 다음 넘어가죠. 차창 밖으로 쑥. 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분께서 보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앞에 흰 차 주목해 주세요. 한 여성이 차창 밖으로 저렇게 쑥. 내밀었어요. 다시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다른 여성이 창 밖으로 쑥. 자, 친구가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여성도 다시 쑥. 자, 태어나서 차 처음 타는 걸까요? 저렇게 좋아합니다. 자,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성인이라면 절에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게 벌건 대낮이니까 추정컨대 아마 좀 술 같은 것을 먹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인천에서도 이제 그 차량 창문에 외국인들이 걸터 앉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날 경기도 평택 고덕 방향에서 우리 그 제보자께서 직접 목격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건데 차량 창문에 앉아가지고 이제 상체를 갖다가 문 밖으로 내미는 그런 행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까지 던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에헤. 술도 먹고 담배도 피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막 사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저런 경솔한 짓을 하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떨어졌을 때 뒤에 있는 차에 의해서 아유. 또 다른 사람이 또 범죄를 갖다가 저지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 지금 뒤에 그 차 번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추적을 해가지고 뭘 벌금을 먹이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어머니는 우렁각시. 하하,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부부 대신에 장을 봐주는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이냐 이런 남편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맞벌이 부부고요. 시부모님이 가까이에 사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장 볼 때 되면 시어머니가 이 집 장까지 다 이 집 들러서 냉장고를 훑어본 뒤에 이 부부 장까지 같이 봐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남편은 고맙다면서 시어머니한테 장본갑 겸사겸사 용돈까지 챙겨드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내가 왜 상의 없이 시부모님이 장을 보시게 하냐,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사려고 한다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바쁜 우리 부부 대신에 부모님이 장 봐주시면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다곤 하지만 매번 집에 와서 냉장고 뒤져본다거나 살림 들여다보이는 게 눈치가 보이고 침해받는 기분이 든다 이런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도대체 이게 왜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날 일이니? 응? 우리 둘 다 바쁘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신 장 봐주시는 건데. 이게 짜증난다고 지금 OX를 하자는 거야? 그래, 좋아. 난 동그라미. 이럴 수가. 좋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진짜 생각 없다. 한두 번 그러시면 나도 감사하지. 근데 매번 우리 없을 때 집에 오시는 거 완전 불편하고 냉장고 열어보시는 거 더 불편해. 싫다기요, X. 자, 이렇게 또 다 의견 일치를 보셨네요. 양 변호사님. 한마디만 할게요. 성문아, 그럴 거면 그냥 엄마랑 살아. 그러니까. 엄마랑 살아. 왜 결혼했니? 왜 결혼했어? 자, 교수님. 네네. 결혼을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만약에 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좀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를 여성인 시어머니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살림에 누가 손을 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도 없는데 누가 와서 그걸 다 이제 이렇게 뭐 정리해놓고 하는 그것이 어떤 뭐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가정부에게 부탁을 하는 거하고 시어머니가 쑥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며느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시어머니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사례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백 변호사님 하나 좀 이제 확인을. 우리 백 변호사님은 어머님은 안 그러시죠?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저희 그러셔가지고. 일단
저게 예를 들어서 이 아내분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추려놓은 상황을 어머님이 장을 봐온다. 이것도 아니고. 그럼 어머님이 장을 보면 누구 식성에 맞출까요? 뭐 아들 식성에 당연히 맞- 아들 식성에 예. 맞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엄마와 함께 사는 아들의 장이인 거지 이 아내와 이 남편의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실제로 엄청나게 심하게 부부싸움하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거의 이 사례입니다. 진짜. 냉장고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아 진짜. 그러니까 냉장고를 들여다보면 이제 물론 시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사온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끝났을 수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여기 또 이거 냄새나게 이걸 왜 또 여기다 해놨니? 뭐 이 물건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니? 이제 계속 감시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의는 알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본인의 아들이 불행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며느리하고 합의하에 얘기하에 좀 편하게 되는 그런 며느리의 부탁이 아니라면 이건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사례 네.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게 본인 아니라니까요. 저는 본인 얘기 저는 같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진짜. 네. 일단 믿어드릴게요. 자, 이 기자. 네, 일단 킹사이다님, 와 저걸 욕한다고 너무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리로리님, 하지 마세요. 감사한 건 남편 네 생각입니다 하셨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님 말만 들어도 피곤하네 하셨고요. 모리슈에나님, 이게 못됐다는 사람들은 장가가지 마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